시간에는 점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비스코시티라고 부르고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트에서 파티클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 그 현상도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비스코시티 그러면은 점성, 뭔가 마찰력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전달되는 게 뭔가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할 텐데, 자, 비스코시티라는 것도 이제 다름 아닌 이제 트랜스포트 피노미너 중에 이제 하나예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이제 비스코시티를 매개하는 이제 매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여기서 다 이제 기체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 기체가 이렇게 이제 XY 축에 평행한 이런 평면,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유한하게 그렇지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평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방향을 X축, 들어가는 방향을 Y축, 이제 위의 방향을 Z축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제 온도는 다 똑같은 균일하게 T로 균일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판을, 이 위에 있는 판을 이제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 볼게요. 일정한 힘으로 이제 끌어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이제 기체들이 막 아래판 위판이 다 이제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 이 내부에서 각 기체 분자들의 이제 속도가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이제 따르면서 열 평형 상태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 위에 판을 이제 쭉 일정한 힘으로 끌어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저 벽에 충돌한 이제 위쪽 벽에 충돌한 애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받기, 그러니까 이제 끌려 들어와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위쪽 벽에 있는 애들은 벽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애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도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원래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기체 분자의 그 속도가 얘가 내가 이제 힘 F를 가하면은 아마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이제 맥스웰 분포를 따르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방향도 다 이제 지 멋대로 맘대로 막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운동하는 그런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덧붙여서 평균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성향이 뭐 내가 요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은 L분의 Z의 어떤 U 그리고 X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있으니까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의 속력의 크기는 뭐 1초에 뭐 수백 미터 아니 수천 미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데 평균적으로는 사방팔방 아무데나 다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그 속도의 크기를 이제 제일 간편하게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비례한다 이렇게.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때기를 끌면 그 마찰력 때문에 공기들이 끌려 나간다. 그럼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거의 끌려가지 않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U로 끌려가겠죠. 그렇죠? 자, 이때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로 끌어당기면
F로 끌어당기면 이런 이걸 옆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은 shear force라고 불러요. shear force라고 부르고 이제 위에 면적을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 이제 shear force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단위 면적당 힘 하면 이게 압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압력에 해당되는 그 양을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shear는 이제 그 비껴 민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shear 스트레스를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velocity gradient가 생기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그 u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 shear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여기서 shear는 뭐냐면은 어떤 면이 받는 그러니까 면에 그 가해지는 힘, 면에 가해는 힘인데 그 면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면은 Z 방향을 향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면의 방향을 이제 정의할 때 면의 수직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학적인 노테이션이에요. Z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면이 지금 X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단위 면적당 힘을 shear stress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타우로 써요. 타우. 저게 Z 방향의 수직인 그 평면에 X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구나.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Z 방향으로 속도의 X 방향 성분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 그런 속도의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 힘이 shear 스트레스가 제너레이트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서로 이제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럼 얼마나 그게 생기는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이 shear 스트레스가 아주 작다. 혹은 velocity gradient가 작다. 그럼 둘 사이의 비례 관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례 상수를 에타라고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때 에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viscosity coefficient라고 부르고 혹은 이 앞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찰력을 배울 때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이런 걸 배웠잖아요. 지금 이제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지고 있는 일종의 마찰력이라서 이제 kinetic viscosity coefficient라는 말도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그 정도의 복잡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럴 것 같아요. 슬림이 있으면 거기 내가 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걸어가요. 그러면은 그 걸어간 여러분들이 다리에 근력을 사용해서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그 다리가 물들에게 shear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물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마찰력인데 그 힘이라는 게 그 근원이라는 힘의 근원이 뭐냐면 모멘텀을 계속 주는 거죠. 내가 저 판을 계속 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을 끌면은 이 판이 그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들한테 모멘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 때문에 저런 운동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거꾸로 이제 이 velocity gradient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velocity gradient가 어떤 이유든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상의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상의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velocity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지만 항상 여기 염두가 되어야 되는 게 thermal motion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엄청 빨리 움직이는데 거기보다 그 속력은 굉장히 작지만 그렇지만 그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밀려간다 이런 거. 여기서는 막 움직이면서 아주 천천히 밀려간다. 그럼 밀려가다가 이제 여기 있는 애가 그 이 서멀 모션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만큼의 평균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가 막 움직이다가 벽을 또 뚫고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멘텀 트랜스퍼예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이 모멘텀이 이 아래로 이동하고 이 작은 모멘텀을 위로 이동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모멘텀이 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옆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 힘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것은 뭐 단위 이걸 계산하자는 거야. 쟤를 계산하려면 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 일종의 이제 모멘텀의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탈 모멘텀 플럭스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토탈 모멘텀 플럭스. 이제 앞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연히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토탈 모멘텀 트랜스퍼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제 토탈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멘텀 커런트 모멘텀은 이제 P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델타 T 토탈이니까 이제 플럭스가 아니라 토탈 플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델타 P 곱하기 또 이제 단면적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타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제 토탈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지점에 있는 애의 모멘텀 그 지점에 있는 평균 모멘텀은 어떻게 돼요? 자, 평균 모멘텀 V X 방향 평균 모멘텀에 Z 더하기 L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게 평균 모멘텀이고 모멘텀이니까 이제 질량 M을 곱해야 되겠죠. 자, 평균 모멘텀이 요런 그 원통 안에 있는 평균 모멘텀이 다 아래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원통 안에 있는 총 이 입자의 개수를 써야 되겠네요. 그 입자의 개수는 입자 밀도 곱하기 원통의 그 면적. 원통의 면적은 단면적 A 곱하기 저기에 또 L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L을 썼는데 얘는 또 똑같이 mean free path. 그럼 이제 요 델타 V를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thermal motion의 이게 velocity, mean speed 나누기 이거로 쓴다는 얘기죠. 앞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아래에서 위로도 모멘텀 트랜스퍼가 있죠. 여기는 이제 JP A 델타 T인데 방향을 또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그럼 얘는 뭐 똑같이 M 그쪽에서 이거 그다음에 곱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그럼 뭐 이제 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면적 A로 나누고 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네트 모멘텀 체인진 네트 모멘텀은 자 J 모멘텀 플럭스는 JP 이쪽 마이너스 JP 이쪽
그 나눠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그림을 Z축을 아래 위로 그렸죠. 아래 위로 그렸으니까 모멘텀이 아래쪽으로, 모멘텀이 위쪽으로.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거 둘 빼주면 되겠죠. M, N, 그 다음에 A는 날라갔고요. 델타 T, 그 다음에 L, 얘가 이제 V 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 X 방향의 평균 운동 그 속도를 거리로 편미분한 거, 그게 나올 거고, 또 거기서 뭐 2배의 L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라운드 Z분의 X 방향의 평균가, 이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 L 코사인 세타니까 하나 또 남고, 그것의 평균가, 모든 각도에 대한 평균가, 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평균가 계산하면 또 이제 코사인 세타 제곱 평균하면 아까 뭐 계속 똑같이 계산했었죠. 하면 6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뭐 하면은 3분의 1에 m 곱하기 n. m은 이제 질량이고 분자의 질량, 그다음 n은 이제 밀도가 되겠고요. 남는 거는 여기 이제 V바, 여기 V바, 그 다음에 L이 하나 남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바로 이제 비스코시티가 되는 거지. 이게 비스코시티. 자, 아까 이제 비스코시티가 압력의 단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압력의 단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뭐 사실은 이제 압력의 단위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게 몸의 토탈 모멘텀 커런트 플럭스라고 불렀잖아요. 토탈 모멘텀 플럭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모멘텀, 이제 그런 단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됐을까? 이제 이 플럭스의 단위는 모멘텀은 m, 그러니까 단위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단위 면적당이니까 l 제곱을 써야 되고, 길이,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t,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모멘텀 나누기 시간, 이게 힘이죠. 힘 나누기 면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이제 다름 아닌 힘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 또 우리가 이제 이제 비스코시티를 이제 계산을 했네요. 그렇죠? 비스코시티는 에타는 3분의 1 m 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산한 거랑 이제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한데, 앞에서 계산했던 것 중에서 이제 diffusivity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diffusivity를 생각해 보면, diffusivity가 얘랑 diffusivity 계산한 걸 한번 볼까요? diffusivity는 예, 3분의 1 V 바 L이었잖아요. 3분의 1 V 바 L. 3분의 1 V 바 L이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차이가 나는 거 요것만큼 차이가 나네요. 요거. 그렇죠? 얘는 결국 diffusivity 곱하기 n이 입자 밀도였어요.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걔를 내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얘는 입자 개수 밀도가 아니라 그냥 질량 밀도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냥 얘는 개수 밀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질량 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친숙한 그런 점성에 의한 저항이 그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그 기텔책은 이제 CGS 단위를 좋아하는데, 얘 단위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타의 단위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질량 밀도니까 얘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미터 세제곱, 그러니까 길이 세제곱, 그 다음에 스피드니까 길이, 시간,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은 캔슬이 안 되고, 이제 요게 diffusivity의 단위네요. 그렇죠? 킬로그램 per 미터 per sec.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CGS 단위는 이제 gram per 센티미터 per sec가 되겠죠. 그래서 1g per centimeter per sec를 이제 포이즈라고 불러요. 포이즈. 이제 요게 CGS 단위에서의 이제 diffusivity 그것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viscosity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선 시간에 thermal conductivity를 측정하는 기계 장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블룬델 책에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 메저먼트 방식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맥스웰이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은 여기 이제 디스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를 3장을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저기 천장에서 여기다 실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매달고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 또 이제 실린더를 이제 놔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실린더, 2개 위에 있는 실린더는 이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실린더고요. 이제 고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자유롭게 이제 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찰이, 그리고 이제 이게 실로 매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이 실에서 이제 복원력이 생길 테니까 이게 자유 진자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요. 왔다 갔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이 비스코시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스코시티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댐핑이 생기니까 그 댐핑 때문에 얘가 이제 앰플리튜드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서 비스코시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맥스웰의 아이디어. 자, 여기서 이제 개념만 소개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thermal conductivity 측정할 때 마찬가지로 금방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멘텀이 이 바깥으로 이제 막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또 이제 실린더 지오메트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에 디스크를 매다는 것이 아니라 실린더를 이렇게 매달아요. 실린더를 이렇게 매달고요. 이 바깥에 이제 또 이 컨센트릭 실린더를 이렇게 해온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 파란색 실린더를 이제 돌리는 거야. 일정한 각속도로 돌려요. 그러면 이제 이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어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고, 이제 그 이제 토크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내부 실린더가 이제 돌겠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이 뒤틀림에 따라서 이제 토크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뭐 특성을 갖는 뭐 줄을 매달고 여기다 이제 거울을 딱 이렇게 매달는 거야. 거울을. 그러면은 이 쉬어 스트레스 때문에 토크가 전달돼서 이 안에 것이 각도가 처음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만큼 이제 각도가 알파만큼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요 돌아간 각도를 이제 측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줄에 이 탄성 계수 같은 걸 이제 측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유체의 이제 비스코시티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고, 저 책에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서멀 컨덕티비티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방식의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측정하면 되느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